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학폭에서 갑자기 웬 보이스피싱이냐고요? 보이스피싱의 피의자의 한 40%가 어린이와 청소년인 거 모르셨죠?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 하는 사람들의 10명 중 4명이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학폭 사건만큼이나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보이스피싱이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요즘 학폭 채널 시청자 중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이상한 문자가 왔을 때 그 링크를 누르면 돈이 빠져나가거나 혹은 뉴스에서 본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사실 보이스피싱은 아르바이트를 가장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심지어 중고거래 시장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첫 번째는 아르바이트고 두 번째는 소개팅 어플이에요. 먼저 아르바이트부터 보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제법 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디저트 먹고 그러면 우리 지금 요즘 물가 생각하면 돈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용돈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요. 근데 이 아르바이트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그 구직의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알바천국, 알바몬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내가 지원은 안 했는데 연락을 받은 적도 많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구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따로 주의사항을 올려뒀겠어요. 나중에 일자리를 구할 때 이런 부분도 꼭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써서 나한테 연락을 하면 이걸 이상하다고 눈치채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정상적인 어플로 접근을 하면 혹은 처음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아닌 지도에서 보고 길찾기 같은 걸 시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한 다음에 현금 수거책, 전달책 같은 역할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고용주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그 고용주가 가명을 주거나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하지 말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고 하거나 카카오 택시 같은 어플은 사용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바로 택시를 잡으라고 하거나 옷차림을 체크한다거나 실제 나에게 일을 주는 그 고용주의 얼굴을 본 적이 없거나 이 고용주가 근무하는 회사에 가본 적이 없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 보여드리고 허락도 받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근로계약서 썼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이스피싱범들은 근로계약서도 다 잘 제공합니다. 정말 그럴싸하게요. 특히 우리 친구들 내가 받는 시급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럼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학생인데 내가 아직 사회 경험도 없고 생각보다 쉬운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 그럼 그게 이상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소개팅 어플인데요. 마치 친구처럼 접근을 해서 썸을 타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나 또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권유를 하면서 거의 시작됩니다. 아르바이트랑은 또 다른 게 요즘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교제를 먼저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이 보이스피싱범이 자기 얼굴 사진을 보내주거나 집 사진을 보내주거나 실존 인물처럼 믿기도 하는 겁니다. 어른들과는 다르게 실제로 오랫동안 일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회사를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놓치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엄마 아빠한테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연애한다고 혼날까봐 이런 사실을 숨기잖아요.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무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런 사건들로 소년보호 재판에서 끝나면 정말 다행이지만 사실은 형사 재판을 갈 확률도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무죄 받기도 정말 어렵고 선처받기도 어렵습니다. 나는 잘 몰라서 돈을 받아서 가져다 주라는 사람한테 전달만 해도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형받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소년원, 소년교도소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친한 선배가 부탁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현금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다?
절대 안 됩니다. 현금인지 모르고 그냥 종이 가방이다, 서류다 이렇게 알고 해도 하지 마세요. 용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고 싶어서 어플에 접속한다고 해도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 제발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학폭 채널에서 보이스피싱 얘기해서 놀라셨죠? 다음 편에는 요즘 학폭에서 이 보이스피싱 얘기를 한 이유,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나 댓글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